눈썹을 휘날리며 범인을 쫓고 있는 장준서는 서울 광수대의 팀장입니다.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구불개의 정신으로 오늘도 열일 중이죠. 바로 그때 궁지에 몰린 범인이 냅다 준서의 뚝배기를 깨버려요. 머리에서는 피가 철철 흐르지만 준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뿐인 사랑스러운 아내 민주가 의사였기 때문이었어요. 머리는 왜 그래? 어휴, 많이 찢어졌구만. 병원 가서 꿰매겠네. 그런데 정작 민주는 병원이 아닌 교도소에서 의문의 남자와 면회를 하고 더 이상 파지 마. 죽어. 나도. 당신도. 심지어 남편 준서에게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구라를 칩니다. 나야. 뭐해? 나 지금 환자 보고 있지. 나 지금 자기 병원 가는 길인데. 다쳤어 좀? 심각한 거야? 출혈이 얼마나 있는데? 내가 도착할 때쯤 연락할 테니까 응급실로 내려와. 거기서 보자. 뻥쟁이 민주는 남편에게 들킬세라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가요. 서둘러 의사 가운으로 갈아입고 남편을 만나러 가는데 자꾸만 얼굴을 가리는 민주. 야, 이거 진짜 뭔가 있나 본데요? 어떻게 된 거야? 세상에, 어쩌다 이런 거야? 누구한테 맞았어? 병으로. 범인 잡는 거보다 내 몸이 우선이다. 알았어. 그리고 민주는 치료를 마친 준서의 연락에 끊임없이 구라를 치죠. 나 지금 끝났어. 수술 중. 한편 준서의 아버지 장범호는 이곳 북천시의 전 시장이자 절대 권력을 가진 북천의 최고 권력자였어요. 자기네 식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이제 20 간 넘은 여자애를 걷지도 못할 정도로 팼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도 하고 검사님께 찾아가서 사정도 해봤는데 그놈이 아니라 우리 애가 다 잘못해서 그런 거랍니다.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 사람 부친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형무소 소장으로 있을 때 데리고 있던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시청에 시장으로 갔을 때 시청 소사로 20년을 일했고, 이 사람 지금 우리 북천 해양에 배를 타고 있는 사람이야. 대성리조트 회장 윤동식의 장남입니다. 윤동식 회장은 구용찬 전 대통령의 돈줄이잖아요. 검찰 라인 타고 빼주라고 내려온 거지. 이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겠어? 전직 대통령 구용찬에게 들이대는 슈퍼 지방 호족이었죠. 무릎 꿇고 빌어라 내 딸에게. 구 대통령님, 북천에는 오랜만이지. 별일 없고. 별일이야 있겠어. 백수인데. 그래, 그럼 이 시기 약간 오래 가도 괜찮겠네. 이해하지? 그리고 이 남자가 바로 준서의 형 장기서입니다. 살려주세요. 사람이 죽고 사는 건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장기서는 미친 사이코패스였으니 살려주세요. 경찰에 가서 다시 얘기할게요. 제가 잘못한 거라고. 제가 신고 잘못한 거라고 얘기할게요. 장기서는 자신을 신고한 여자의 등에 죽음의 문신을 새기고 있었어요. 제 생각은 이런데 신의 생각은 과연 어떨까? 거기다가 이 여자의 운명을 동전으로 점을 치는데 앞면 아니면 뒷면. 앞면이 나오면 신과 내 생각이 같은 거고, 뒷면이 나오면 신과 내 생각이 다른 거야. 신의 생각은 과연 뭘까?
부친께서 살려주라는데? 이렇게 두 형제가 서로 반대인 성격을 갖고 있는 데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두 형제는 아버지의 범죄 현장을 함께 목격했었는데요. 이때 생긴 트라우마로 장기서는 인성이 출타하고 준서는 집을 나갔던 겁니다. 이 때문인지 아버지는 장기서를 자신의 후계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죠. 내 걸 다 뺏을 자신 있냐? 그걸 다 담기에는 지금 네 그릇이 너무 작아. 지금 내 그릇은 아버지가 만들어준 그릇이잖아요. 다 깨부시고 내가 다시 만들어야죠. 그건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원래부터 있어야 하는 거야. 원래부터. 한편 민주는 준서에게 쳤던 구라들을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마음을 먹고 나야 왜? 오늘 우리 술 먹자. 막 얘기할 거야. 오빠 얘기 내 얘기 있는 대로 다 떠들어댈 거야. 그래서 준서는 민주의 말에 서둘러 칼퇴를 해요. 그러나 준서의 퇴근길을 막아선 방해꾼이 있었으니 바로 수십 년간 연락을 끊고 살았던 아버지가 찾아온 겁니다. 많이 늙었지 나. 아직도 혼자냐? 여자 없어? 있습니다. 그래. 뜬금없이 아버지는 준서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꺼내죠. 그러네 생각을 해봤는데 어째 내가 잘못하고 후회될 일만 생각나? 내가 아무리 잘못된 일을 했다 해도 그건 모두 내 가족을 위해서 했다는 거다. 같은 시각 진실을 고백하려는 민주는 귀가를 서두르는데요. 그런데 난데없이 덤프트럭이 위협운전을 해옵니다. 하지만 그때 연타로 몰아치는 트럭의 공습. 이에 민주는 준서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죠. 갑자기 찾아온 아버지는 뭔가를 알고 있었던 걸까요? 너한텐 잔인한 소리겠지만 장씨 집안의 가장 선명한 피가 흐르는 것은 기서가 아니다. 준서 너다. 그리고 준서는 아내의 사고 소식을 듣게 되고 민주야 미안해. 내가 좀 늦었지. 금방 갈게. 뭐? 급히 병원으로 달려가지만 결국 한 발 늦어버리고 맙니다. 감지마. 그런데 이때 준서는 민주의 몸에 새겨진 글자를 발견해요. 아니 이건 장기서가 여자 등에 새겼던 죽을 사자 아닌가요? 누가 이런 걸 새겼어? 누가 민주한테 이런 걸 새겼어? 어떤 새끼야! 형 잠깐만 나가 있잖아. 형 잠깐만 형. 거기다가 준서에게 더욱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데 제가 조민주라고요. 제 아내 이름도 조민주입니다. 주민등록번호까지 똑같은 동명이인이 있나요? 왜 그러셨어요? 왜 생판 모르는 남하고 결혼신고까지 하셨냐고요? 왜? 그렇습니다. 그동안 민주는 준서를 속이고 가짜 신분으로 결혼 생활을 해왔던 겁니다. 형수는 조민주가 아니었어. 민주는 대학병원 신경외과 전문의였어. 너 그게 가짜 신분증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해? 이에 준서는 아내가 일하던 병원을 찾아가지만 그런 분은 저희 병원에 안 계세요. 결국 준서는 사기 결혼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아니라니까! 거짓말하지 마 이 새끼야! 그러다 준서는 아버지가 꺼냈던 뜬금없는 말을 떠올리고 내가 아무리 잘못된 일을 했다 해도 그건 모두 내 가족을 위해서 했다는 거다. 그런데 이때 한 통의 충격적인 전화가 오는데 형. 아버지는? 아버지 돌아가셨다. 아내를 잃은 슬픔을 회복할 새도 없이 맞이한 아버지의 갑작스런 죽음. 그리고 민주의 죽음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알고 보니 멀쩡하게 살아계신 아버지를 죽게 만든 건 형 장기서였습니다. 거기다가 장기서는 아무렇지 않게 슬픈 척 연기를 해요. 준서야 가자. 형 나 그냥 다른 차로 갈게. 넌 끝까지 아버지를
나한테만 떠넘길 거야? 이렇게 아버지와 가문에 대한 책임을 나누려는 장기서. 이에 준서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말죠. 아버지 돌아가실 때 남기신 얘기는 없었어? 그런데 장기서는 아버지의 다잉 메시지를 묵살합니다. 아니, 없었어. 왜? 그냥 궁금해서. 여튼 아버지의 빈소는 본가에 마련될 예정인데요. 아버지의 동생이자 현 북천시장 장범식이 형의 관앞에 오열합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가시면 어떡합니까, 형님? 삼촌은 배우를 했어요. 그리고 이때 아버지의 오른팔 용아저씨가 준서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전하죠. 아버님께서는 당신 장준서를 선택하셨어요. 오랜만에 돌아온 본가. 이곳에서 준서는 형수 구자경과 마주치게 되고, 아버님이 돌아가셔야 이 집에 오는구나. 결혼식엔 못 가서 미안하다. 그런데 형수와 시동생의 관계가 요상합니다. 왔으면 내가 싫었을 거야. 거기다가 구자경은 민주의 사고 소식을 알고 있었으니. 너도 결혼했다며. 그 여자분 돌아가셨다며. 누구야? 알려준 사람이. 형은 널 참 좋아해. 평소에 네 얘기 많이 해. 이에 준서는 민주의 죽음에 의문을 품게 되죠. 한편 아버지를 저 세상으로 보낸 장기서는 뻔뻔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이끌 선장은 이제 당신입니다.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총장님께서 옆에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같은 시각 전직 대통령 구용찬이 빈소에 도착을 하는데요. 구용찬은 장기서의 장인어른이기도 했죠. 오셨습니까, 아버님? 그런데 구용찬은 사위인 장기서 대신 준서를 추켜 세웁니다. 오랜만이다, 준서야.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가 딴 길로 안 사고 아버지가 됐다면 장범호 시장은 아마 다른 꿈을 꿨을 거다. 북천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지배하는 꿈. 구용찬은 북천의 새로운 왕이 된 장기서의 길을 꺾으려는 속셈이었죠. 아까운 놈이야, 넌. 그러나 쉽게 꺾일 장기서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내게 뭐라고 했는지 아냐? 구씨는 5년이면 끝나지만 장씨는 100년을 왔고 앞으로도 100년은 간다. 곧이어 어딘가 낯익은 얼굴이 등장하고 낮과 밤이 다르다는 그녀의 정체는 북천지검 형사부검사 서일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서 검사는 장씨 집안에 잘 보여서 출세를 하고 싶었습니다. 거기. 문상 오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과연 서 검사는 앞으로 어떤 활약을 펼치게 될까요? 저런 몇 번 내야 돼요? 동시에 준서에겐 충격적인 전화가 걸려오고. 향수차 트럭으로 친 놈 있잖아. 그놈 오늘 불구속으로 풀려났어. 그 검사 이름이 뭐야? 동부지검 지동석. 사실 지동석 검사는 장기서의 오랜 친구였어요. 그래서 준서는 형 장기서에게서 구린 냄새를 맡게 되죠. 형, 동석이 형 아직도 연락해? 아빠가 당신 좀 보자시는데. 그런데 갑자기 구용찬의 호출이 떨어지는데요. 지금 장인어른 말씀은 나보고 깜빵에 들어가 달라. 구용찬의 목적은 오직 하나, 장씨 집안의 새로운 왕을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북천을 비우면 북천은 어떻게 하죠? 그리고 삼촌마저 구용찬을 거들기 시작해요.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라. 북천시는 내가 맡고. 그러나 이대로 물러날 장기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배은망덕하지 마세요. 하늘에서 천벌을 내립니다. 과과강! 번개의 머리통을 맞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때 그 빌어먹을 번개에 맞아 죽기 전에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져 숨통이 끊어지기 직전에 아주 잠깐 의심을 한번 해보세요. 장범호, 장기서가 내린 벌은 아닐까? 반면에 준서는 장씨 가문 일에는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준서야, 네가 형 좀 어떻게 좀 해봐. 전 장례식이 끝나면 여길 떠날 겁니다. 다시 돌아올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 사방의 적을 홀로 상대해야 하는 장기서. 사실 준서는 그런 형이 안타깝기도 하는데요. 형, 나는 아직도 매일 밤 아버지 꿈을 꾼다. 내 뒤에서 그 불붙은 장작으로 내 머리통을 치는 꿈. 이렇게 장기서에게 아버지는 두렵지만 넘어야 할 거대한 산 같은 존재였죠. 오늘 밤 꿈에 나타나면 이런 얘기를 할 거야. 북천의 왕은 납니다. 이제 그만 내 앞에서 꺼지십시오. 다음 날 잠에서 깬 준서 앞에는 구자경이 떡하니 앉아있고. 다시 서울로 갈 거지. 그런데 아무리 봐도 준서를 바라보는 구자경의 눈빛이 심상치 않습니다. 또 내려올 일은 없겠네. 왜 나한테 미안하다는 얘기를 안 하니?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구나, 넌. 여튼 장씨 집안 형제들은 자신들의 왕국을 내려다보는데요. 우리의 학교고
우리의 창고고. 장기선은 북천시 전체를 자신의 발 아래 두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북천으로 와라.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야. 그러나 준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었죠. 내가 결혼한 거 알고 있었지. 알아 임마. 하나뿐인 동생 결혼한 줄도 몰랐겠냐 내가? 그리고 그 여자 죽은 것도 알아. 그 사고를 낸 놈이 얼마 전에 불구속으로 풀려났어. 그 결정을 내린 검사가 지동석이야. 형 중고등학교 친구. 하지만 장기선은 끝까지 발뺌을 하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로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알아? 네가 날 미워하는 거야. 미운 짓 안 한다. 절대로. 이에 준서는 형의 말이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 준서는 민주의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되는데 혼자 뭐해? 그건 바로 민주가 감쪽 같은 이중 생활을 해왔다는 겁니다. 형수는 병원으로 출근하는 대신 매일 이곳으로 왔어. 형이 좋아서 접근한 것 아니야. 그건 확실해. 무슨 근거로 그딴 소리를 함부로 짓거려 새끼야. 가서 보고 들어봐. 그리고 이곳이 바로 아내 민주가 병원 대신 출근 도장을 찍었다는 원룸이었죠. 옷걸이 밑에 서랍장 보이지? 거기 맨 위에 서랍 열어봐. 서랍에는 민주의 피임약이 발견되고 형과 결혼은 했지만 더 이상의 진전은 싫었던 거야. 거기다가 민주의 컴퓨터에선 수많은 녹취 파일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형과 결혼하고 나서부터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형의 얘기, 형이 만났던 사람들 얘기 모두 녹음했어. 심지어 준서의 신발 밑창에서 녹음기까지 발견하는데 형은 철저하게 감시당하고 있었던 거야. 민주는 왜 이렇게까지 준서를 감시했던 걸까요? 소재파악됐어. 다음날 준서는 민주를 죽인 교통사고 가해자 조택상을 찾아가는데요. 조택상 씨, 지동석 검사라고 아시죠? 예. 바로 그때 한 남자가 조택상에게 말을 거는데 당신이 조택상이야? 그러자 고분고분하던 조택상이 갑자기 돌변합니다. 거기다가 조택상은 날쌘 몸놀림으로 남자를 두들겨 패기 시작해요. 이에 준서는 발차기 한 방으로 단번에 조택상을 제압하죠. 그런데 이때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승용차가 이들을 덮치고 조택상은 차를 타고 그대로 달아나 버려요. 그러나 준서는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서울 광수대 미친 개였으니 하지만 결국 준서는 조택상이를 놓치고 맙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북천서 강력반 고수창 형사인데요. 북천서에서 왜 서울까지 조택상을 찾아오신 겁니까? 고 형사 역시 민주의 교통사고를 조사 중이었죠. 그러면 차 사고 냈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조택상의 진짜 이름은 따로 있었으니 그 새끼가 조택상 아니에요. 이름이 뭐였더라? 강모식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조택상의 진짜 이름은 강모식이, 정확하게는 강문식이었습니다. 그 사고로 죽은 그 차 주인을 제가 좀 알고 있어요. 그 차 주인이 누군데요? 정혜. 윤정혜. 생전 처음 들어보는 낯선 이름 윤정혜. 민주는 이름도 직업도 모든 것이 구라였던 겁니다. 윤정혜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당신 정혜하고 무슨 관계야? 제 아내였습니다. 이에 고 형사는 정혜가 북천서 윤동필 형사의 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 사진 옆에 같이 있던 그 남자 정혜 아버지예요. 전 북천경찰서 강력반 소속 윤동필 반장. 돌아가셨습니다. 의문의 사고로. 고 형사는 이 사건의 해답이 장씨 집안에 숨겨져 있을 거라 확신하고 있었죠. 그 사건이 장씨 집안과 연관돼 있었습니까? 당신이 궁금해하는 그 의문의 답은 내가 아니라 장 팀장 형님이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의문을 풀기 위해 본가로 돌아온 준서는 아내와 장인의 죽음에 대해 장기서에게 따져 묻습니다. 윤동필, 북천서 강력반 반장. 3년 전 조난사고로 사망. 사고 현장은 장씨 집안의 개인 소유지 흥령도 근처. 윤동필 반장의 딸 윤정혜 9월 22일 16시 교통사고로 사망. 가해자 조택상은 서울 동부지검 지동석 검사의 불구속 결정으로 풀려났고 그러나 장기서는 준서의 의혹을 단번에 무시해버려요. 북천시 인구 100만이면 100만이 다 장씨 집안과 연관 안 된 놈은 단 한 명도 없어. 그 여자가 우리 때문에 죽었다면 우리 장씨 집안 때문에 죽은 거야. 이제 대답이 됐습니까? 장준서 형사님? 가자. 그런데 이때 장기서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고 내가 언젠가 그 여자 몸뚱아리에 인두질을 하고 말 거다. 이에 준서는 정혜의 몸에서 발견한 죽을 사자를 떠올립니다. 지금 했던 얘기 어떤 의미로 그런 얘기를 한 거야? 내가 왜 그런 험악한 얘기를 했냐고 물었지.
이 집에 아버지와 나 둘만 두고 너 혼자 도망가 버렸기 때문이야. 다음 날 장기서는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일본 경찰은 리토 회장의 타살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답니다. 가장 가능성 있는 게 북천 해양 쪽이랍니다. 하지만 준서는 뭔가 비밀이 많은 장기서가 범인이 아닐까 아주 의심스러웠죠. 이건 회장인 아버지가 다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장기서한테 엿들은 얘기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일본 쪽 일도 뒤탈은 없는 거지? 그러나 경찰 조사는 별다른 소득 없이 끝이 나고 자, 오하리니 시마쇼. 오찌가레 사마 되시다. 준서는 장기서의 비밀스러운 통화를 엿듣게 되는데 동서가 네가 이해해라. 준서가 상심이 커서 자꾸 그 일에 매달리는 거야. 하지만 곧 포기할 거야. 그 여잔 준서를 농락한 여자거든. 그런데 이 또한 장기서의 제갈량 뺨치는 계략이었으니 하지만 눈치가 백단인 준서는 장기서를 찾아갑니다. 조사는 다 끝났어? 그리고 장기서를 떠보기 위해 일부러 정혜의 뒷담을 해요. 정혜는 날 살려준 여자였어. 근데 준 만큼 다 뺏어갔어. 그 여자는 날 속였으니까. 이렇게 준서는 형에 대한 의심을 거두는 척 장기서를 안심시키죠. 잘 생각했다. 하지만 장기서도 그리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준서가 북천에 돌아올지도 몰라. 그놈은 지금 지 마누라 죽인 놈을 캐고 있거든. 그놈을 찾다가 다시 여기로 돌아올 거야. 북천으로. 한편 준서는 정혜의 아버지인 윤동필 형사의 옛 동료를 찾아가는데요. 예전에 북천서에 근무하셨던 이성균 씨 맞죠? 그리고 이 동료는 윤 반장의 죽음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을 이야기해줘요. 3년 전에 북천서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 알고 계세요? 지금으로부터 3년 전 북천서로 한 남자가 자수를 하겠다며 찾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저 자수할게요. 좀 잡아 넣어주세요. 제발요. 윤 형사는 어딘가 다급해 보이는 이 남자를 조사실로 데려가고 너 누구한테 쫓기고 있지? 흥령도. 흥령도?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못 들어주지 제발. 그리고 자수를 한 남자의 정체가 밝혀지는데 장기철이라는 놈인데요. 3년 전에 행방불명된 놈입니다. 그러나 장기철의 목숨은 쥐도 새도 모르게 끊어진 뒤였어요. 그리고 채 한 달이 못 돼서 윤동필 반장이 형사들과 함께 그 흥령도 근처 바다에서 수장이 되죠. 이에 준서는 윤 형사의 죽음 뒤에 장씨 집안이 있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팀장님이 굳이 북천에서 뭘 밝히고 싶다. 장씨 집안의 개가 되세요. 그래서 준서는 장기서의 말대로 본가로 돌아오게 되고 장씨 집안의 개가 되세요. 어쨌든 장기서는 동생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진짜 돌아온 거냐? 형하고 약속했잖아.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두 형제는 과연 언제 이 일을 드러내게 될까요? 잘 왔다 내 동생. 다음 날 오늘따라 북천서가 평소와는 달리 어수선한데요. 알아봤어? 그런데 이 북천시에는 장이수 아니 빡빡이 구형사가 있었어요. 어떤 종류의 인간이야? 그냥 개 꼴통이요. 그러나 이때 그 꼴통이 등장하는데 너네? 개꼴토. 그렇습니다. 본가로 돌아온 김에 준서가 북천서에 지원을 한 겁니다. 그냥 개 꼴통이요. 이렇게 두 형사의 첫 번째 수사가 시작되고 형사들 잘 가는 없으면 왜 찾는 거예요? 구형사도 여기 가봤어? 아유, 나는 북천 출신이 아니잖요. 오로지 북천 출신 형사들만 다니는데요. 여기. 준서가 학연 지원으로 똘똘 뭉친 북천에서 믿을 만한 사람은 구형사뿐이었어요. 이 근처에 잠복할 만한 데 있나 좀 알아봐. 여긴 왜요? 지난번에 다 잡았다 놓친 강문식을 찾기 위해서였죠. 아, 여기는 형사들이 우글거리는 속이라고 했잖아요. 형사들이 많다는 건 여기가 제일 안전하다는 얘기야. 이렇게 준서는 강문식이 형사들의 비호를 받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한편 북천서에선 정윤미 서장에 대한 내사가 시작되는데요. 아니, 쟤들 감찰과 애들 아니요? 정 서장이 장기서를 잡으려고 무리한 수사를 하다가 되려 역풍을 맞은 겁니다. 지검에 북천해양 쪽에서 엄마 고소장 들어왔어. 이에 정 서장의 딸 서 검사는 난리가 나고 장 사장은 엄마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가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어 제발. 그러나 정 서장과 장씨 집안은 원수지간이었으니 내가 왜 그쪽에 무릎을 꿇고 빌어야 되니? 잘못한 건 내가 아니야. 하지만 서 검사는 어떻게든 장씨 집안에게 잘 보이고 싶었어요. 형님 좀 만나뵐 수 있을까요? 우리 엄마하고 제가 긴히 부탁드릴 게 있는데. 서희라! 쓸데없는 소리 말고 가. 이렇듯 정 소장은 권력 앞에 머리를 숙이는 스타일이 절대 아니었죠. 내가 갈 거야. 그날 저녁 누군가가 준서를 찾아오고 손님이 찾아오셨는데요. 누가요? 젊은 여자분이십니다. 준서를 찾아온 젊은 여자의 정체는 바로 서 검사였습니다. 엄마 대신 제가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엄마에게 건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부탁하러 온 거였는데요. 그걸 왜 저한테 얘기하십니까? 이때 장기서가 등장하고 엄마가 좀 보고 오라고 하셔서.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님 일 때문에 오셨다.
예. 어쩔까 준서야. 그러나 준서에겐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건 딱 질색이었습니다. 내일 아냐? 형이 알아서 해. 한편 구자경은 준서를 아는 척하는 서검사가 신경 쓰이고 그냥 그 여검사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요. 나중에 지검장님이 자리 한번 마련해 주세요. 아 근데 구자경과 준서 사이에는 뭔가 말할 수 없는 과거가 있는 것 같네요. 안 온다고 했잖아. 왜? 내가 온 게 불편해? 지금 그닥. 근데 왠지 앞으로 내가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여튼 준서는 정 서장의 호출에 급히 서장실로 향하고 서검사의 사과가 먹혔는지 장기서가 정 서장의 고소를 취하해 줍니다. 오자마자 내가 아주 큰 빚을 지게 됐네. 고마워 장 팀장.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네가 여기 근무하는 순간부터 이 경찰서는 장준서의 경찰서가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잘못을 감싸주는 거고. 이 순간만큼은 자존심을 내려놓는 정 서장. 어쨌든 제 미숙한 행동으로 폐를 끼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장씨 집안은 북천서를 장악해버리죠. 그래서 굴욕을 맛본 정 서장은 서검사를 원망하는데요. 뭐가 부족해서 그런 놈들한테 고개 숙이세요? 부딪혀서 이기지 못할 거면 달려들지 마. 근데 나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정혜 걔 때문에라도 난 포기 못해. 갑작스런 정혜의 죽음을 알게 된 서검사. 정혜 언니가 죽었어? 너 학교 선배니까 잘 알겠구나. 걔 죽었어. 서검사는 이제야 정혜 언니의 죽음을 알게 되죠. 한편 정혜의 교통사고에서 한 가지 특이점이 발견되는데 바로 강문식이 트럭을 몰기 시작한 게 한 달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고 있기 한 달 전에 구입한 걸로 돼 있네. 그리고 한 달 전 트럭을 강문식에게 넘긴 건 바로 북천해양이었어요. 북천해양. 이렇게 등장하는 장기서의 북천해양. 이 정도면 빼박이죠. 알았어. 그러나 북천해양의 뒤를 캘 만큼 간땡이가 부은 형사는 많지 않았습니다. 형사. 이에 준서는 북천의 장이수, 외지인 구형사에게 이 임무를 맡기죠. 북천해양 쪽에 가서 직원 명부 좀 빼올 수 있겠어? 아, 거긴 영장 발부 안 돼요. 북천서 청와대보다 더 들어가기가 힘든데요, 거기가. 이에 준서는 자신을 도와줄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가게 되고 알겠어요. 저번에 저희 엄마 일도 있고 하니까. 서검사도 엄마 일로 진 빚을 갚는 심정으로 준서를 돕기로 결정합니다. 조택상이라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본명은 강문식이고요. 그 강문식이란 사람이 조민주를 살해했다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그 조민주의 진짜 이름은 윤정혜. 하지만 서검사는 준서가 신경 쓰이기 시작해요. 해결하기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오세요. 꼭 엄마 일 때문만은 아니에요. 야, 이렇게 또 러브라인이 형성되나요? 여튼 서검사는 빠르게 북천해양 직원 명부를 입수하는데 조택상이나 강문식이란 이름은 없어요. 그런데 명부에는 정혜가 준서를 속였던 이름 민주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명부는 경찰서로 좀 보내주십시오. 그날 밤 잠복 중인 구형사의 레이더망에 강문식이 포착되고 그런데 강문식과 호영호제하는 형사가 있었으니 바로 북천서 박태진 형사과장입니다. 지원 요청해. 준서는 조심스럽게 목표물을 향해 걸어가고 마침내 강문식과 딱 마주치는데 강문식은 그대로 튀어버리죠. 준서는 강문식을 놓치지 않으려 안간힘을 써보지만 눈앞에서 다잡은 강문식을 또 놓쳐버려요. 이럴 땐 꼭 한 발 늦게 도착하는 경찰. 그래서 준서는 독고다이로 트럭과 맞짱을 뜨는데 이렇게 준서는 트럭을 멈추는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잡초 같은 강문식은 죽을 힘을 다해 도망을 치고 또다시 준서와 강문식의 추격전이 시작돼요. 강문식을 쫓아 사람이 없는 폐공장까지 따라 들어간 준서. 준서는 몸을 날려 강문식을 잡으려 하지만 유유히 나타난 경찰차 한 대가 강문식을 태운 채 그대로 사라져버립니다. 이렇게 정혜의 죽음에 둘러싸인 진실은 또다시 한 발자국 멀어지게 되죠. 다음날 준서는 출근하는 박 과장의 앞길을 막아서고 당신이 숨겨주는 거지? 아니, 제가 누굴... 강문식! 그런데 이때 경찰들에게 붙잡혀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어젯밤 개고생하며 뒤쫓았던 강문식이가 순순히 잡혀 들어온 겁니다. 야, 이놈이 왜 잡혀왔지? 이에 준서는
결국 준서는 강문식을 펜제로 서장실에 불려가고 당신 정체가 뭐야? 깡패야 형사야? 그러자 이때다 싶은 박 과장은 준서를 수사에서 제외하자고 해요. 사적인 감정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준서는 어젯밤에 술집에서 그놈하고 무슨 얘기를 한 겁니까? 제보를 받고 간 겁니다. 그러나 정 서장은 준서가 사고를 칠 게 뻔했기 때문에 준서를 빼기로 해요. 정 팀장은 빠져. 한편 고 형사는 강문식을 취조하는데 윤정혜라고 알지? 그런데 강문식이는 얼굴에 20cm 철판을 깔아버립니다. 전혀 못 들어본 이름이에요. 하지만 이때 준서가 취조실로 돌진하고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뭔가 강문식의 다문입을 열 열쇠를 가지고 있는 듯한 준서. 반드시 신문에 도움될 겁니다. 이에 고 형사는 준서에게 취조를 허락하는데 3분 드리겠습니다. 뭐하는 짓이야? 야 이씨 바로 총 꺼냈어. 3분 안에 해결됩니다. 아니 3분 뒤에 쏠 거래. 그러자 준서는 나홀로 독고다이 현장 탐문을 시작하는데요. 이런 여자 본 적 있으세요? 그런데 식당 아줌마가 정혜의 사진을 알아보고 아이고 이제야 신고를 했나 보네. 3년 됐나? 사실 3년 전 정혜는 만신창이로 아줌마에게 도움을 요청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곧바로 정혜를 쫓아온 패거리들. 아줌마 여기 아가씨랑 오는 거 못 봤어? 거기다가 정혜의 어깨에는 죽을 사자라는 문신이 새겨져 있었죠. 그 여자가 달려온 쪽이 어디입니까? 저게 북천해양 쪽에서. 야 이거 누가 봐도 우리 형이 범인인데? 한편 서 검사는 하필 강문식 사건을 맡게 되고 강문식. 그래서 서 검사는 강문식이를 작정하고 조지려는데 통화 내역 좀 알아봐 주세요. 그러나 이때 하늘 같은 지검장이 들이닥칩니다. 바빠? 점심이나 같이 할까? 아니 왜 이렇게 스윗하게 밥을 먹자고 해요? 그런데 지검장이 밥을 같이 먹자는 꿍꿍이가 있었으니 경찰에서 넘어온 사건 중에 강문식과 관련된 사건이 있나? 예, 그 사건 제가 맡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강문식 사건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건 서 검사에게 큰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서울로 갈 KTX 탈 기회가 생겼는데 잡아야 되지 않겠어? 이건 기회야. 형님들한테 깊은 인상을 남겨줄 거야. 하지만 이때 깊은 인상을 남기는 경찰이 있었으니 나하고 얘기 좀 합시다. 결국 이들은 회 한 접시에 소주를 빨게 되고 이미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서 검사는 점점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좋은 언니였어요. 남에게 상처 주는 걸 죽기보다 싫어했어요. 나쁜 여자라고 했어야지. 그래야 내가 정혜를 미워할 수 있잖아. 아씨 승진해야 되는데. 그러나 준서는 정말 사랑에 미친 놈이었으니 야씨 바다에 뛰어들었어. 너무 보고 싶어 정혜야. 이에 서 검사는 준서를 구하기 위해 바다로 뛰어드는데 아니 근데 서 검사가 수영을 못해요. 머리! 왜 그랬어? 술 깨려고 들어갔던 거야? 한편 장기서는 북천시의 실세들과 자리를 갔는데요. 형님 돌아가신 거하고 지방선거가 무슨 상관이야? 삼촌인 북천시장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들이 다 모였습니다. 장보고 시장이 북천에서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그 공백을 점유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삼촌은 이번에도 또 시장을 해먹으려는데 내 지지율이 전국 최고였어. 그건 4년 전 얘기죠. 그런데 MZ세대 김 의원은 필터 없이 바로 MZ해버려요. 장보모 전 시장 후광받고 된 거 아닙니까? 뭐? 그러나 의외로 차분하게 대응하는 장기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장 사장님이 정치를 잘 몰라서 그러시는 겁니다. 김 의원님. 난 X세대라 X한다. 누가 너한테 배지 달아줬는지 몰라? 내가 네 가슴팍에 달아준 거야 이 새끼야! 북촌에서 정치는 이런 겁니다. 이게 진짜 정치예요. 그런데 삼촌은 바로 구용찬에게 달려가 장기서를 까내리고 그런 놈을 그렇게 두들겨 패는 미친놈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삼촌 장 시장은 형 장보모가 죽자 구용찬에게 붙어버린 겁니다. 제 공천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닐까요? 공천은 염려하지 말어. 지금 대통령만큼 못 돼도 입김은 아직도 통해. 그랬네요. 이 사실을 모르는 장기서는 밥만 잘 먹고 있는데요. 같이 먹자. 하지만 준서는 또 형에게 해명을 요구합니다. 처음부터 조민주가 누군지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러나 장기서는 또 쌔바닥 드리블을 치고 누가 그러더라고. 회사 기밀을 빼내다가 걸렸다고. 그래서 형은 어떻게 했는데? 잘 타일러서 내보내라고 했지. 준서는 형을 계속 몰아치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냥. 그러자 장기서는 용서할 수가 없었어. 나는 내가 진짜 화가 나고 용서할 수 없었던 거는 그 여자가 내 동생 준서와 결혼해서 살고 있었다는 거야. 그것도 지 이름이 아닌 가짜 이름으로. 진짜 죽일 생각으로 그 여자를 찾아갔었다. 사실 장기서는 동생을 농락하고 있는 정혜를 찾아간 적이 있었다고 해요. 왜 또 여기서 기다려?
걱정했잖아. 하지만 난생 처음 보는 동생의 미소를 보고 다시 돌아왔던 겁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네가 웃게 만든 그 여자를 죽일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냥 돌아왔고 그 여자를 용서했다. 동생의 행복을 위해 정혜를 용서했다는 형의 이야기. 내가 또 미친놈처럼 흥분을 해버렸네. 과연 사이코패스 장기서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내가 점점 아버지를 닮아가나 봐. 한편 준서는 장씨 집안의 신복 용아저씨의 전화를 받고 예, 용아저씨. 그런데 용아저씨는 준서를 이상한 비밀 창고로 호출합니다. 날 부른 이유가 뭐예요? 거기다가 용아저씨는 큰일 날 소리를 해버리죠. 내가 예전에 얘기했던 거 기억 안 나요? 아버님은 당신을 선택하셨다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리고 장기서에게 빼돌린 화물을 뜯어보는데 그곳엔 바로 북천시 땅 전체를 사고도 남는 현금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버님 뜻에 따라 장준서란 사람한테 투자할까 하는데. 야, 이 돈이면 드라마 리뷰 안 해도 돼. 내가 JTBC 산다. 그러나 준서는 이 돈을 더러워하며 깔끔하게 거절해요. 난 아버지 뜻대로 살고 싶은 생각 눈꼽만큼도 없어요. 하지만 용아저씨가 비밀리에 준서에게 투자한 이유가 있었으니 아버님께서 생전에 지시하신 거예요. 준서를 꼭 시험해보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용아저씨는 아버지 장범호의 유언에 따라 준서를 떠본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형님 뜻에 거스르는 행동은 안 할 것 같네요. 형제들의 권력 다툼을 막기 위한 장범호의 방책이었죠. 글쎄. 여튼 이렇게 준서는 장기서의 의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죠 뭐. 같은 시각 구용차는 사위 장기서에게 전화를 걸고 넌 다음 기회가 있잖아. 구용차는 김희영 구타 사건을 빌미로 은근슬쩍 장기서를 시장 자리에서 밀어냅니다. 장범식 시장이 연임하는 게 최선이야. 그런데 장기서는 고분고분 장인어른의 말에 따르기로 해요. 알겠습니다, 장인어른. 그러나 이렇게 찌그러질 장기서가 아니었죠. 아버님께서는 얼마 전 탈당을 결심하시고 제출 직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 역시 국민당을 탈당하겠습니다. 저 장기서 차기 북천시장 후보에 출마하겠습니다. 이렇게 장기서는 아버지의 유지를 받든다는 명분으로 시장 후보에 출마해요. 죽었는데도 널 못 이기는 거냐, 장범호. 한편 북천경찰서는 말도 안 되는 강문식 불기소 처분에 뒤집어지고 야 서일아, 네가 불기소 결정 내린 거 맞아? 서 검사는 용산행 KTX를 타기로 결심하고 엄마까지도 물을 먹여버린 겁니다. 윗선에서 뭔가 내려온 거지? 아니라고 했잖아. 나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집에 가서 얘기해. 끊어. 야, 서 검사 불효 막심하네. 됐죠. 그러나 이것은 바로 준서의 계략이었으니 준서는 강문식을 풀어주고 직접 뒤를 밟으려는 속셈이었던 거예요. 오늘처럼 내 딸 검사 만든 게 후회된 적이 없다 진짜. 이것도 모르는 강문식은 유유히 경찰서를 빠져나가는데 예, 덕분에. 하지만 갑자기 달려드는 덤프트럭. 이렇게 준서는 강문식을 강제 납치를 해버립니다. 왜 이러십니까? 그리고 준서는 난데없이 강문식과 함께 수갑을 차요. 이에 강문식은 웃어넘기지만 나 이 정도로 겁 안 먹습니다. 준서는 너 죽고 나 죽자를 시전합니다. 아우 이거 죽여 바로. 아버님 성격까지 닮았으면 겁주는 걸로 끝낼 분은 아니시겠네요. 이렇게 강문식은 노빠꾸 준서에게 백기를 들어요. 전화 한 통 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강문식은 갑자기 돌변하고 윤정의 얘기나 해볼까요? 여러 번 만났어요. 준서를 도발해서 스스로 매를 법니다. 피임약 숨겨둔 건 발견하셨나요? 나 때문에 먹은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새끼야. 아이씨, 그 어깨에 문신이 흠이라면 흠이라. 그러자 이때 약속이나 한 듯이 경찰들이 들이닥치고 팀장님, 무슨 일입니까? 야, 완전 당했어. 준서 물먹이기에 성공한 강문식은 의기양양하는데 병원 도착하면은 그냥 의식 잃은 척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야? 그렇습니다. 강문식은 이제 이용 가치가 없는 짜바리일 뿐이었죠. 이에 준서는 아무것도 밝히지 못한 채 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합니다. 같은 시각 서 검사는 정혜의 통화 내역을 하나씩 조사해 보는데요. 그런데 정혜의 통화 내역엔 뜻밖의 번호가 있었습니다. 북천지검입니다. 혹시 통화하신 분이 서일아 검사님? 제 번호 어떻게 하셨어요? 야, 뭐야? 왜 구자경이 전화를 받아? 구자경이 사장님. 정혜의 통화 목록에 기록돼 있는 구자경의 전화번호. 그냥 안부 전화 드린 겁니다. 과연 구자경은 정혜와 어떤 과거가 있었던 걸까요?
결국 준서는 빼박으로 강문식을 죽인 유력한 용의자가 되고 장 팀장이 강문식을 죽일 이유가 너무 명백해요.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당신이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동생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박 과장이 파놓은 함정이었는데요. 현장 CCTV 확인하고 나한테 가지고 와. 영문도 모르고 살인자가 된 준서는 미친 개처럼 눈이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준서에게 찬물을 뿌려주는 베테랑 고영사. 만약에 당신이 의도를 가지고 강문식을 죽였다면 장 팀장 당신이 바로 강문식의 배우야. 당신을 속인 윤정혜를 죽이기 위해서 강문식을 고용했고 그놈이 그 사실을 풀까봐 두려워서 강문식을 일부러 풀어주고 입을 막기 위해서 죽였어. 내가 만약에 내 손으로 당신을 잡았다면 난 당신을 그렇게 몰 거예요. 덕분에 준서는 박 과장에게 설계당했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죠. 잘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박 과장의 똘마니들은 준서를 정체 모를 곳으로 데려가는데 들어가 보세요. 그곳엔 다름 아닌 용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박 과장님에게 얘기 들었어요. 꽤 골치 아픈 일이 생겼다고요. 용 아저씨는 장씨 집안의 명예에 흠이 될까봐 준서를 빼내려고 했던 겁니다. 어제 형님이 시장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동생이 사람을 죽였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형님 입장이 꽤 곤란해지지 않을까요? 그러나 집안의 힘으로 풀어준다고 고마워할 준서가 아니었으니 난 장범호란 사람의 아들이었고 장기서의 동생이었네요. 한순간에 신념을 바꾸는 게 쉽지는 않겠죠. 장 팀장님 나가신다. 경찰서로 다시 모셔다 드려. 거기다가 용이 주도한 준서는 구형사와 입을 맞춰놓은 상태였죠. 이렇게 준서는 박 과장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만 살인자라는 누명을 벗어내진 못했습니다. 분위기에 익숙해지는 게 쉽지는 않겠네요. 이에 준서는 강문식을 담근 구급차에서 블랙박스를 입수하는데 하지만 블랙박스는 이미 감쪽같이 조작된 후였어요. 그래서 준서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듭니다. 팀장들 다 모여봐. 준서는 우디로 뺨치는 태세 전환을 하며 박 과장의 가랑이 사이로 들어가기로 해요. 강문식 사건의 범인은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이에 준서는 박 과장이 사건을 덮는 것을 돕고 살인 사건이 아니라 사고사란 얘기죠. 증거는? 어젯밤에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회식비까지 내기로 합니다. 오늘 우리 강력팀 회식 한번 하시죠. 제가 오늘 시원하게 한번 쏘겠습니다. 그래, 모든 비용 처리는 그쪽에서. 결국 준서는 곤드레만드레 박 과장의 패거리에 완벽하게 녹아드는데요. 그러자 박 과장은 준서를 북천서 경찰들의 비밀 아지트로 데려갑니다. 제가 믿고 따르는 분만 모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 아지트의 중심에는 용 아저씨가 있었어요. 박 과장이 믿고 따르던 사람이 용 아저씨였습니까? 그런데 이때 용 아저씨보다 더 큰 뒷배가 등장하는데 맞냐? 그것은 바로 준서의 친형 북천의 패왕 장기서였습니다. 나는 네가 박 과장 제안을 거절할 줄 알았어. 내가 왜? 타협 같은 건 절대 안 할 놈이야. 근데 네가 타협을 했다는 건 내가 시장되는데 네가 걸림돌이 될까봐 그런 거지? 이제야 북천에 적응이 된 것 같아. 내가 아버지랑 다를 게 없다는 걸 알았거든.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사람을 죽인 그 아버지의 아들이었던 거지. 이렇게 장기서의 신임을 얻은 준서는 내가 가지겠습니다. 창고에 있던 거액의 돈을 손에 넣어요.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뀌셨어요? 내가 용 아저씨한테 그걸 설명할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준서에 대한 의심을 거둔 용 아저씨는 준서의 조력자가 되기로 하죠. 혹시 사람도 필요하면 언제든 얘기하세요. 한편 구자경은 자신의 번호를 알아낸 서검사가 신경이 쓰이는데요. 저한테 무슨 용무 때문에 전화하셨다고 하셨죠? 아니에요. 그냥 안부 전화 드린 겁니다. 혹시 내일 시간 있어요? 뒤가 캥긴 구자경은 서검사에게 거절할 수 없는 선물을 해줍니다. 와, 뭐야, 차를 선물로 줬어. 이렇게 서검사는 향락의 북천회에 빠져들고 검사님 그런데 서검사는 여기서 여학생을 패고도 무죄를 받은 재벌 3세를 마주치게 돼요. 피부도 좋으시네. 내가 문화은이한테 넘어간 게 뭔데? 속살이 하얘가지고. 그래서 눈이 뒤집힌 거 아니야? 난 죄 없어요. 속살 보여준 그년이 나쁜 년이지. 서검사는 이곳이 정의보다는 출신이 우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에 빡친 서검사는 재벌 3세 참교육에 들어가요. 납치 감금죄,
무고죄. 아니 서 검사님 앞으로 검사질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검사 협박죄 추가. 그리고 검사로서 회의감을 느낀 서 검사는 북천의 구자경과도 손절을 치죠. 같은 시각 장기선은 북천 시민을 위한 문화사업을 추진하려 하는데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있잖아. 이거 북천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용도 변경하고. 그런데 삼촌 장 시장의 아들 장교호는 말끝마다 토를 달아요. 그건 좀 곤란하지. 큰아버지가 이미 결정하신 상... 다시 한 번만 생각해줘. 그러자 장기선은 북천건설은 북천해양의 자회사야. 북천해양이 북천건설 보고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장기선은 불도저처럼 북천의 패왕으로 거듭나고 있었죠. 문화공간이면 뭐 공연장? 이 사실을 알게 된 삼촌 장범식은 노발대발하지만 지세상 만났어? 지가 범호형이 된 줄 알아. 시민들이고 의원들이고 대통령이고 다 그놈 편에 섰어요. 아직 시작이 된 건 아니잖아. 풀악셀로 달리는 장기설을 세우기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선거는 투표함 열 때까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한편 장 시장의 아들 장교호는 구치소에서 한 출소자를 기다리고 주태섭이 오늘 출소하는 거 확실해? 장교호가 기다리는 출소자는 바로 주태섭이란 남자였어요. 우리가 찾을 걸 알고 일부러 사라진 거예요. 어떻게든 꼭 찾아야 돼요. 그런데 구자경은 갑자기 주태섭이에게 두부를 주라고, 아니 주태섭이를 죽이라고 하는데 죽여. 그러나 주태섭이는 오랜만입니다. 구자경 이사님. 사실 이 주태섭은 대통령이었던 구용찬 대신 더러운 일들을 처리해주던 사냥개였는데요. 주태섭입니다. 심지어 구용찬 대신에 8년 동안 깜빵 생활까지 한 상태였죠.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구씨 집안에서는 주태섭이를 처리하려고 했지만 눈치 빠른 주태섭이 먼저 선수를 친 겁니다. 오늘 교도소로 사람을 많이 보내셨습니다. 내가 눈에 가시 같은 존재 아닙니까? 뽑아서 털어버리고 싶은. 이에 막장까지 간 주태섭은 칼을 꺼내드는데 살려주세요. 야이씨 살려달래. 죽는 게 무섭습니다. 한편 준서는 구자경과 정혜의 통화 사실을 알게 되고 아 맞다. 정혜 언니 통화 내역을 조사했어요. 근데 통화한 사람 중에 누가 있었는지 알아요? 구자경. 그런데 이때 준서는 누군가로부터 사진 한 장을 전송받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구자경과 주태섭이 함께 있는 사진이었죠. 살인죄로 8년 복역하고 얼마 전에 출소한 놈이야. 이 친구 행적 좀 자세히 조사해서 알려줘. 주태섭. 결국 준서는 주태섭이 구씨 집안을 침몰시킬 산 증인이라는 것을 알아내고야 말아요. 주태섭, 그놈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그럼 계속 주시해. 만일 주태섭이가 입을 열게 된 날이면은 허무나 나나 힘든 상황이 될 테니까. 하지만 준서는 구자경 앞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포커페이스를 유지합니다. 서혜라 검사가 나에 대해서 무슨 얘기 안 해? 아니. 아무 얘기도 없었어? 그런데 그동안 며느리 눈칫밥을 먹은 구자경의 눈치는 만렙이었으니 서혜라 검사가 돌아섰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준서가 알아버렸어요. 제가 윤정이를 만난 사실을요. 확실해? 네, 파고들 거예요. 제가 윤정이를 만난 이유를. 동시에 구용찬은 장기서의 유일한 약점 준서의 뒤를 캐내기 시작해요. 준서에 대한 정보가 뭐야? 그리고 알아낸 준서의 약점은 강문식의 죽음이었죠. 장준서가 강문식을 죽였다는 증거를 확보했고 증거 능력 검토도 끝났답니다. 이렇게 준서의 급소를 알게 된 구용찬은 곧바로 준서 죽이기에 들어가는데 형이 강문식이를 죽였어? 또다시 빼박 강문식 살해 용의자로 몰리게 된 준서.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런데 예상외로 준서의 얼굴은 씩. 그리고 준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무언가를 꺼내드는데 야 역시 돈이 최고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강문식의 부검 감정서였어요. 강문식 부검 감정서야. 이 부검 감정서는 준서의 결백을 증명해줍니다. 진짜 사망한 원인은 경부 압박 질식사. 네가 지금 보여준 이 CCTV 자료는 오히려 내가 강문식을 안 죽였다는 증거야. 진작에 부검 감정서를 밝혔어야지. 이 CCTV 자료 넘겨준 사람이 누군지 알아? 익명으로 들어온 거야. 내가 부검 감정서를 숨긴 이유, 그 익명이 누군지 궁금했거든. 그렇습니다. 준서는 강문식을 죽인 배우를 찾기 위해 그동안 이를 악물고 참아왔던 겁니다. 누굴까? 뒤에 숨어있는 그 익명의 남자가. 결국 준서는 그 배우가 전직 대통령 구용찬이라는 것을 알아내죠. 형 말대로 조사실에 누군가 왔었어. 형 조사하는 거 다 지켜봤고. 설마
형이 상대해야 될 사람이 우리 형의 장인. 이렇게 햇병아리라고 생각했던 준서에게 한 방 먹은 구용찬. 준서야 아까 그런 면 때문에 장부모가 선택한 거야. 구용찬은 준서가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크게 경계합니다. 문제는 장보모의 선택을 그놈이 스스로 깨달아가고 있다는 거야. 같은 시각 북천 해양에서는 어제 북천 일부에 좀 거슬리는 기사가 하나 났던데. 비정규직 직원이 사고를 당했다고 해요. 직원 하나 다친 게 그게 그렇게 크게 날 기사예요? 게다가 비정규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직원의 아들이 북천에서 유명한 야구 유망주라 난감한 상황이었죠. 북천고 야구부 에이스 우상철 아버지가 다친 겁니다. 그러나 이때 삼촌 장 시장이 장기서에게 선뜻 해결책을 제시해줍니다. 장 사장이 직접 병문안을 하는 게 어때? 이미지 홍보에 큰 도움이 될 거야. 역시 현직 시장이시라 저보다 생각이 훨씬 앞서시네요. 이에 장기서는 직접 병문안을 가고, 하지만 병원에서는 장 시장의 치밀한 함정이 깔려 있었으니 기자들이 제법 많이 모였네. 내일 조간 일면에 계란으로 범벅이 된 잘생긴 우리 큰 조카 얼굴이 실리겠구만. 와, 기자들 깔아놓고 망신 주려고 하고 있어. 수고했어. 그런데 기고만장한 삼촌 장 시장 위에 날고 있는 조카가 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LA 다저스 김현준입니다. 김현준 선수, 여기는 어떻게 오신 겁니까? 우상철 선수는 제가 아끼는 북천고 후배입니다. 미리 함정을 감지한 장기서가 유명한 메이저리거를 투입해서 이목을 집중시킨 것이었죠. 김현준은 북천의 영웅이야. 이렇게 장기서는 삼촌의 함정을 시민들의 점수를 딸 기회로 바꿔버립니다. 우리 우상철 선수도 저와 같은 혜택을 받고 훈련에 임한다면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선수. 동시에 장 시장의 이미지는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데요. 오늘 신문 보셨어요? 제목 장범식 북천시장 임기 말 마무리가 중요하다. 임기 말에 레임덕 현상인가? 심지어 시청의 직원들은 홍보부 박 국장 바꿔봐. 뭐? 근무 시간에 어딜 가? 북천의 새로운 바람 장기서를 맞이하기 위해 모두 자리를 비우기까지 합니다. 기서 형님께서 왕림하셨거든요. 내 이 새끼를. 뒤늦게 장 시장이 호통을 쳐보지만 일들 안 하고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미 시청 공무원들의 마음은 새 시장 장기서에게 넘어간 뒤였죠. 못 들래? 빨리 근무처로 돌아가. 왜 눈치를 봐? 자, 다들 반가웠습니다. 이제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장기서는 이런 인연으로 만난 사람들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삼촌에게 다음에도 계기면 곡사포를 쏘겠다고 경고합니다. 이번에는 더 잘하라는 채찍질로 생각하겠습니다. 허나 다음번엔 제 손에 채찍이 들려있을 겁니다. 같은 시각 구자경은 주태섭이 구씨 집안의 비밀을 폭로할까봐 안절부절하는데요. 주태섭이 절 찾아왔었어요. 뭐? 그 사람과 준서가 연결된다면 아빠나 나의 그 큰 꿈도 무너지지 않나요? 걱정 마. 아직 부족해. 한편 용아저씨는 준서에게 여자, 아니 남자를 소개시켜주는데 한 사람을 추천하고 싶은데 마음에 드실 겁니다. 그 남자는 바로 구자경이 죽이려 했던 주태섭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태섭입니다. 윤정혜 씨 아시죠? 사실 이 주태섭이는 정혜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면회를 갔었던 사람이었죠. 까다로운 주문을 하더군요. 제발 절 좀 도와주세요. 더 이상 파지 마. 실마리를 잡게 된 준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진범을 잡겠다고 다짐을 해요. 내 아내를 죽인 자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라. 그리고 준서는 주태섭 사건의 내막을 알아내려고 검찰총장을 협박해보지만 그럼 계속 주시해. 제가 이 녹취 기록을 밝히지만 않으면 총장님과는 아무 연관없는 이름이 될 겁니다. 검찰총장은 뼛속까지 구용찬의 수하였습니다. 장준서가 계속 이 약점을 자꾸 몰고 늘어지지 않을까요? 당분간은 놔둬. 우리도 약점을 잡았잖아. 서일아 검사가 준서의 약점이 되지 않겠어? 타겟을 바꿔 준서는 구자경에게도 정혜와의 관계에 대해 돌직구로 물어보는데요. 너와 윤정혜 사이에 있었던 일 솔직히 얘기해줘. 그러자 구자경은 정혜를 향한 질투심만 드러냅니다. 내가 싫어서 간 남자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그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구자경, 내가 그 여자를 죽였다면 딴 이유는 없어. 그 남자가 그 여자를 사랑했다는 거야. 결국 준서는 사비를 털어 팀까지 꾸리게 되고 박태진 형사과장은 언제부터 그런 힘을 가지게 된 겁니까? 윤동필 선배하고 동료 형사들이 그 사고로 실종되고 나서 그 실종 사건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길래?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존자입니다. 박태진이 그때 했던 그 사고에 대한 진술이
그 사건의 진실이 돼버린 거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북천서의 모든 사건을 차근차근 재수사하기 시작해요. 그 실종 사건 이후의 모든 사건 기록들을 재검토합니다. 박태진 개입 여부를 찾아내세요. 하지만 박태진이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그 배우입니다. 그러다 5대5 가르마 최 형사가 구린내가 풀풀 나는 사건을 발견하는데 유나나란 여자가 북천서에 성폭력 사건으로 신고를 했는데 얼마 뒤에 그 신고를 철회했어. 이 사건의 중심에는 바로 장기서가 있었습니다. 신고 피의자가 장기서야. 이에 최 형사는 이 사건의 피해자인 유나나의 참고 조사를 부탁해요. 알겠습니다. 유나나 씨 바로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서 검사는 유나나를 소환하고 제가 신고를 철회한 게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사실 이 유나나는 장기서에게 죽을 사자가 새겨졌던 여자였습니다. 절 믿으세요. 그러나 누가 봐도 피해자인 게 확실한 유나나는 오히려 장기서를 감싸줘요. 험한 일을 아무 일도 없었어요. 장기서 그분은 오히려 피해자예요. 싶었어. 그렇습니다. 유나나는 장기서가 꽁꽁 숨겨둔 내연녀였던 겁니다. 그래도 너와 있으면 둘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 내연녀의 몸에 새겨놓은 죽을 사자. 그럼 죽을 사자가 죽이겠다는 뜻이 아니라 내연녀라는 뜻일까요? 한편 북천해양은 야구 유망주 아버지가 다친 사건 때문에 아직까지도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건물안으로 뛰어보지 마! 이에 북천해양에는 수색영장이 발부되고 서울중앙지검 특별조사 일부에서 북천해양 쪽으로 사람을 보내됩니다. 수색 압수영장은 이미 발부된 상태고요. 북천해양은 검찰에게 탈탈 털릴 위기에 처하게 되지만 북천해양의 모든 비밀이 검찰 쪽에 고스란히 넘어가게 됩니다. 역시나 발빠른 용아저씨가 미리 손을 써놨습니다. 늦으셨네요. 껍데기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짓을 벌인 사람은 이제 북천해양은 끝난 겁니다. 복사포 경고에도 정신을 못 차리는 삼촌, 바로 장 시장이었죠. 기서야, 넌 장범호가 아니야. 하지만 장기서는 멍청이 삼촌 혼자서 이 짓을 벌이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중앙지검을 움직인 사람이 누군지가 더 궁금합니다.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검찰총장? 그런데 이때 장기서는 충격적인 사진을 받게 되는데 바로 검찰총장과 준서가 비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이에 장기서는 준서가 자신의 등에 칼을 꽂고 반란을 일으켰다고 오해합니다. 결국 장기서는 겁대가리를 상실한 장 시장을 납치해버리고. 근데 니들 나 누군지 몰라? 나 북천시장이야. 장범우 동생. 누굽니까? 삼촌과 함께 일을 꾸민 사람이. 뒤늦게 장 시장은 살기 위해 발버둥 쳐보지만 내가 무슨 일을 꾸몄다고 그래? 나 아무 짓도 안 했어. 장기서는 경고했던 대로 삼촌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기서야, 난 네 삼촌이야. 기서야. 이 새끼들아! 그런데 이때 의문의 차가 장 시장을 향해 달려오고, 이렇게 달려온 사람들은 바로 준서 패밀리였어요. 장 시장의 아들 장규호가 준서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죠. 내가 준서 형한테 전화 안 했으면 아버지 죽었어요. 마침내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난 장 시장. 고맙다 준서야. 하지만 이대로 끝낼 장기서가 아니었으니 분노로 가득 찬 북천의 패왕 장기서가 부하들을 데리고 직접 쳐들어온 겁니다. 드디어 친형과 맞다이 뜨게 된 준서. 교우야, 삼촌 모시고 지금. 삼촌은 내가 모셔. 과연 준서는 이 복잡한 사건들을 정리하고 정혜를 죽인 진범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텐탁! 뭐 이런 개씨. 드라마보다 재밌는 병만 리뷰 구불입니다. 드라마 언터처블. 사랑하는 와이프가 죽었는데 알고 보니까 사기 결혼이라서 조사해봤더니 범인이 왠지 우리 집안 사람 같더라 하는 드라마입니다. 그 여자가 우리 때문에 죽었다면 우리 장씨 집안 때문에 죽은 거야. 그런데 준서의 집안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거대한 광역시를 쥐락펴락하고 대통령까지 만들어내는 슈퍼 지방 호족이었습니다. 윤동식 회장은 구용찬 전 대통령의 돈줄이잖아요. 구용찬이가 그렇게 대단해? 아니 근데 나는 집안이 이러면 편하게 떵떵거리면서 살 것 같거든요. 그러나 준서는 집안을 버리고 자기만의 인생을 선택하죠. 아버님이 제게 맡겨둔 돈이죠. 난 아버지 뜻대로 살고 싶은 생각 눈꼽만큼도 없어요. 근데 저는 이게 또 맞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돈이 많든 없든 가정 환경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내가 점점 아버지를 닮아가나 봐. 드라마를 봤을 때 장기서, 장준서 중에 누가 더 행복해 보이나요? 저는 힘도 없고 와이프를 잃은 장준서가 더 행복해 보였거든요. 거짓말하지 마 이 새끼야! 반면에 장기서는 정말 가진 게 많고 북천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 강력한 힘을 가졌는데 뭔가 끝없이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래도 너와 있으면 둘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 아니 이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점점 더 동생 준서에게서 결핍을 메꾸려고 하는 부분이 애초로워 보이더라고요. 근데 네가 타협을 했다는 건 날 도우려는 거지? 내가 보기엔 넌 너무 착해.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 장기서가 나쁜 짓을 한 끝판왕 같아 보이지만 아마 준서를 보호하거나 돕기 위해 최후를 맞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러고 나서 진짜 끝판왕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드라마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돈도 많고 권력도 막강한 장씨 집안이 왜 이렇게 불행해 보이는지도 저희가 생각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더 잘하라는 채찍질로 생각하겠습니다. 허나 다음번엔 제 손에 채찍이 들려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불이 언터처블 6화까지 작정하고 핥아봤으니까요. 리뷰 보고 재밌으셨다면 고정 댓글에 출처 찾아가셔서 한번 정주행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리뷰로 다시 찾아뵐게요. 구링이들 꾹꾹 깎고. 야 장준서. 교우야, 삼촌 모시고 집으로. 삼촌은 내가 모셔. 응? 아직 안 갔어? 다음 영상도 보고 가세요. 구독, 좋아요, 멍멍. 구독 2번 누르면 안 돼. 앙.